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영사 제9장 거시경제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강. 우리 보면은 이 IS 곡선하고 LM 곡선이 나오는데 이 거시경제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IS 곡선하고 LM 곡선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IS 곡선은 말 그대로 투자와 저축에 대한 곡선입니다. 주로 보통 보면 이 자체는 이 IS 곡선 자체는 총수요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익으로 보고 총 공급은 소비 플러스 저축 플러스 세금 플러스 수익을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소비는 같으니까 놔두시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 가정한다면 요 투자하고 저축이 같아지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서 투자가 I, 저축을 S 따서 IS 곡선을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M 곡선은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래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는 요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 IS 곡선, LM 곡선은 말 그대로 통화의 실질 공급은 통화량을 물가지수로 나눈 것. 이게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는 거래적 화폐 수요하고 투기적 화폐 수요로 나눠집니다. 요 거래적 화폐 수요는 말 그대로 사람들 우리가 이 일상 생활 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화폐 수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보통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 거래적 화폐 수요는 증가하는 거고 요 투기적 화폐 수요는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를 사들려고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율이 오히려 감소할수록 이자율 감소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이때 주식을 판다는 거죠. 팔면 뭐가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죠. 이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가 되면요. 이제 이자율이 올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율이 감소할수록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서 주가가 내렸을 때 살려고 갖고 있는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체를 그려보면 요 IS 곡선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들은 이 자본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다.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자, 관계는 이런 그래프 생각납니다. 여기 우리가 Y고 자, 국민소득이 있고 재료가 있고 여기 만약에 우리가 이자율이 있으면 이 IS 곡선 자체는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소득이 늘기 때문에 지금 IS 곡선이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IS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LM 곡선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거래지 화폐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보면은 차이 나는 게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소득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낸 거고 LM 곡선은 거꾸로 소득에 따라서 이자율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IS 곡선과 LM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S 곡선은 재화시장, 재화시장을 균형시키는 국민소득하고 요 이자율의 조합입니다. 근데 LM 곡선은 요 화폐시장을 균형시키는 균형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IS 곡선은 자,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하향 곡선이 되고 LM 곡선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거래적 투기 수요를 거래적 화폐 수요를 위해서 자, 통화량을 화폐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그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한다. 투자의 이자율 다르성이 탄력적일수록 이거는 모든 그래프는 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다 완만합니다. 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IS든 LM이든 완만하다 보면 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고요. 공부할 때는 그냥 IS든 LM이든 그냥 탄력적일수록 탄탄대로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가파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든 그 다음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든 탄력적일수록 IS든 LM이든 둘 다 완만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S 곡선도 탄력성일수록 완만하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LM 곡선도 완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가 아닌 거 나왔습니다. 자, 그럼 IS 곡선의 관계, IS 곡선은 이런 말도 재화시장이고 LL 곡선은 화폐시장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라든지 요 화폐 수요는 화폐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통화량이나 요 화폐 수요는 어디 가게 된다? 이거는 LM 곡선입니다. 그 답은 뭐요? 3방이 되겠네요. IS 곡선은 이게 투자라든지 뭐 소비, 저축, 정부 지출, 세금, 수입, 미안합니다. 수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런 것들은 뭐요? IS 곡선입니다. 그 답은 일단 3항이 되겠네요. 3항은 LM 곡선입니다. 다음, IS 곡선과 3번 LM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IS 곡선 같은 경우는 이쪽이 뭡니까? 이쪽이 뭐요? 이쪽이 우리가 증가하거나 이쪽이 뭐요? 이쪽이 감소하면 IS 곡선이 들어간다고요? 우측 이동합니다. IS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합니다. 거꾸로 위에 쪽이 뭡니까? 감소하거나 아래쪽이 증가하면 IS 곡선은 좌측 이동합니다. 좌측 이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위에 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이 증가하거나 저축, 세금 수입이 감소하면 IS 곡선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측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감소하면 좌측으로 갑니다. 거꾸로 가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합니다. 근데 LM 곡선은 뭐요? 말 그대로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실질적인 뭡니까?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하거나 그 다음에 이쪽은 되거나 그 다음에 거래적 화폐 수요가 뭐예요? 이쪽이 감소하거나 또 투기자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뭐예요? LM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LM 곡선이 요리 온다 이 말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 둔 다음에 이쪽이 증가하면은 뭐 한다고요? 이쪽이 뭐예요? 전체가 이쪽이 커지면은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이쪽이 증가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거래적 화폐 수요나 투기적 화폐 수요는 뭡니까? 이게 오히려 감소할수록 반대로 이쪽으로 감소할수록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반대가 되면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물가지수가 상승하거나 거래적 화폐 수요나 투기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는 좌측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보죠. 자, 1번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이 요 위입니다. 이게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화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감소하면 LM 곡선이 나왔습니다. 한번 봐보죠. 화폐 수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감소합니다. 감소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이죠.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LM 곡선이 어디 간다? 얘는요, 우측 이동합니다. 그 답은 2번이 틀렸고, 물가가 하락해도, 물가 자체가 뭡니까? 하락하면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IS 곡선, 이제 LM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가계의 저축이 증가하면, 저축이죠. 이쪽이 증가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꾸로. 자, IS 곡선이 어디로 간다? 좌측 이동합니다. 자, 이 말이죠. 다음 4번. IS LM 곡선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가? 자, Y가 있고, 지금 제로가 있고, R이 있습니다. 자, 최초에 지금 이제 여기 IS 곡선이 있습니다. 자, LM 곡선이 있습니다. 최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YO가 되고, 여기가 S 지금 이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됐습니다. 자, 근데 통화량이 감소했답니다. 통화량이 감소했다면 이쪽이 감소한 거죠. 통화량이 감소하면 당연하게 LM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LM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리 가겠네. LM 곡선이 여기 갑니다. 움직입니다. LM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뭐가 되죠? 자,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 다음 소득은 감소한다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뭐 한다고요? 자,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했죠. 감소한다.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쪽, 여기에 감소하는 거니까 LM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서 이자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그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조세가 증가하면 됐습니다. 이건 1항이고, 자, 2항은 조세가 증가하면 됐습니다. 조세가 증가한다. 자, Y가 있고, 제로가 있고,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IS가 있고, 여기 LM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가 YO, 여기가 R 되겠습니다. 2항은. 근데 조세가 증가하면, 요 위에 있는, 요 조세, 요게 증가한 겁니다. 세금이 증가하면, 이쪽은 뭐 된다고요? 자, IS 곡선이, 이는 좌측으로 갑니다. IS 곡선이 좌측으로 가기 때문에, IS 곡선이 이쪽으로 좌측으로 옮겨옵니다. 자, 옮겨오면, 당연하게 뭐가 되죠? IS가 이렇게 이동하면, 자, 새로운 그릇이 여기 되겠죠. 여기 되니까, 이자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뭐다? 감소한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독립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자, 사망에 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은 자, 이게 지금 보고 R이 있고 Y가 있고 제로가 있습니다. 자, 사망.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우리 IS가 되고, 여기가 LM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YO, RO가 있습니다. 자, 투자 과정 가면 투자는 저 위에 쪽입니다. 위에 쪽이니까 그들은 IS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합니다. IS가 우측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 되겠죠. IS가 우측 이동하면 새로운 운행점은 자, 이 되겠네요. 이자율은 상승하고, 자,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 말이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이쪽이죠.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대로 LM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하니까 똑같이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이것도. 자,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봐놓으시고. 자, 4번. 한번 봐주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조금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실질 GDP가 뭐요? 자, 500억이고. 통화량이 우리가 뭐요? 200억 원이며,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가 자기 물가지수를 알아보는 지수입니다. 물가지수. 자, 이인 경우, 통화의 유통속도는 해놨습니다. 이거는 피셔의 뭡니까? 자, 교환방정식을 이용한 건데, 자, 통화 공급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 화폐 유통속도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통화의 공급량, 통화량, 에다가 여기 뭐죠? 화폐 유통속도. 화폐 유통속도는, 자, 앞에 GNP 디플레이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야? 물가지수. GNP 디플레이터 P. 자, GNP 디플레이터 되고, 물가지수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보면, 요 Y. 보는 겁니다. Y가 뭐냐? 이건 실질 GDP를 말합니다. 실질 GDP. GDP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시험에 이거 줘놓고, 화폐 유도수 이거 풀어봐라. 이란 겁니다. 이걸 푼다면 지금 현재 통화량이 얼마죠? 통화량이 200억입니다. 200억이 되고. 그 다음, 자, GNP 디플레이터가 2가 되고. 그 다음, 실질 GDP가 500이죠. 500이 됩니다. 그러면 V는 뭐 되겠습니까? 자, 2, 5, 10, 1000이 되고, 1000 나누기 200이 되겠네요. 200이 되니까 V 화폐 유도수는 5가 되죠. 5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지금 현재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2%. 그 다음, 실질 GDP 증가율이 3%. 유통속도 변화율이 2%인 경우, 이 시방식에 의한 통화 공급의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이건 똑같은 건데, 그대로 이것도 뭡니까? 자, 연간 통화 증가율, 요 M, 플러스, 그 다음, 요는 화폐 유통속도, V. 는, 이걸 이용하는데, 이 시방식은. 그 다음에 GNP 디플레이터 요 P. 플러스, 앞에, 요 실질, 우리가 앞에 뭡니까? 요 GDP 증가율을 보는 겁니다. Y 관계된 거 보는 겁니다. 이리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는 그냥 우리가 PC 방식으로 MV는 PY로 보면 돼요. 그거는 M 플러스 V는 P 플러스 Y로 보는 이 같이 뭐다? 이 시방식입니다. 그러면 안 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요걸 물어본 겁니다. 보시 M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M에 관계된 것. 자, 지금 현재 물어봤으니까. 자, 지금 현재 V는 얼마 되죠? V는 화폐 유통속도 변화율이 2%죠. 자, 이게 2%입니다. 화폐 유통 변화율이 2%. 그 다음, 자, GNP 디플레이터가 얼마요? 12%. 12%. 그 다음, 자, GDP 증가율이 또 얼마 있죠? GDP 증가율이 지금 보니까, 자, 3%. 자, 그러면 M은, 능 보면은, 자, 두 개 더하면 15%에서 2% 빼면 되겠네요. 빼면 답은 얼마 되죠? 13%. 1%는 바꾸십니다.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봐도 되겠죠. 암기할 때는 그냥 MV는 PY 하나 넣고 한 개 더 뭐다? 자, 이 시방에 놓으면은 M 플러스 V는 P 플러스 Y 이 방식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7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앞에 얘기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세금을 이용하는 이건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겁니다. 통화량 조절입니다. 이게 금융책입니다. 자,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뭐예요? 정부 지출을 넣으면 뭐 한다고요? 자, IS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세금이 넣으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가고 그래서 이는 IS 곡선 관계된 겁니다. 근데 통화정책은 결국 뭡니까? 통화 공급이 늘면 LM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통화 공급이 줄면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거죠. 자, 그래서 통화정책은 LM 곳을 이동시킨다. 만약 확대 재정정책을 취하면 확대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앞에 봤지만
이는 그대로 뭘 의미한다고 이거는요. 자, 학진적은 자, y가 있고 재료가 있고 앞에 이 자리에 있으면 자, 이게 우리가 앞에 보면 뭐요? 자, 이걸 우리가 is라 보고 이걸 lm이라 본다면 똑같은 겁니다. 자, 소득이 y가 있고 자, r 근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대 재정이라는 것은 세금보다는 정부에서 더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니까 상대적으로 is 곡선이 우측이도 하는 겁니다. is 확대 재정하니까 is 우측이도 합니다. 하면은 새로운 근행점은 이리 오겠죠? 이리 오겠죠? 따라서 y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만 오겠죠. 그래서 이자율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긴축입니다. 긴축은 말 그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늘리고 정부 지출이 더 적은 겁니다. 그럼 결국 is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좌측 이동하기 때문에 이리 가겠죠. 여기 가면은 새로운 근행점은 뭐가 된다고? 이자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자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자, 긴축을 취하면 미안합니다. 이쁜 게 긴축 이거는 뭐요? 통화정책이네요. 통화정책이니까 이거는 뭐요? 이거는 LM 곡선이 이거는 좌측 가야 되죠. LM 곡선이 좌측 갑니다. LM 곡선이 좌측 가기 때문에 뭐요? 이자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통화를 줄이는 거니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LM 곡선의 좌측 이동이 됩니다. 좌측 이동이니까 이자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똑같은 거죠. 자, 되고요. 긴축 재정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을 동시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말이죠. 이거는 한 개는 알 수 있는데 다른 한 개는 모르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우리가 y가 되고 재료가 되고 여기 우리가 i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일반적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is 곡선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lm 곡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그럼 최초의 우리 균형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최초의 우리가 균형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되는데 지금 긴축 재정이니까 일단 is 곡선이 일단 뭡니까? 좌측 이동하죠. is 곡선이 좌측 이동하니까 이리 오겠네요. 일단 이리 오갑니다. 자, 여기 옵니다. 자, 왔습니다. is 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근데 lm 곡선은 확대니까 lm 곡선은 뭐요? 자, 우측 이동하겠죠. 그럼 lm 곡선이 요 폭보다 뭡니까? 요 폭보다 작게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폭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lm 곡선 자체가 is 폭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일단 뭐요? 자, 새로운 근행점은 여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율은 무조건 세 개다. 이자율은 세 개다. 뭐요? 이자율은 세 개다. 다 감소합니다. 이자율은 무조건 다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요 국민소득은 뭐예요? 국민소득은 감소할 수도 있고 불배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민소득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자율은 하락하지만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도 있고 불배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상이 틀린 겁니다. 국민소득은 일률적으로 알 수 없다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상이 되겠고. 자, 고전학파와 8번 개인적 학파의 정책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학파는 화폐의 투기 수요를 0으로 보고 LM 곡선을 수직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제일 관계된 게 이게 바로 구축국가입니다. 구축국가. 무슨 국가요? 이게 구축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고전학파죠. 아담 스미스. 고전학파는 화폐의 투기수를 0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LM 곡선이 뭐예요? 수직으로 본 겁니다. 이걸 설명한 근거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뒤 가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뭐예요? 구축국가입니다. 구축국가. 국가가 됩니다. 이걸 좀 더 뒤에 가면 우리가 이 피고라는 사람이 설명한 게 이게 피고가 됐습니다. 피고가. 또 있습니다. 이때 요 구축국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정부가 뭐요? 국공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은 is 곡선이 뭐요?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is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is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기 때문에 그대로 뭡니까? 자, 우측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이자율도 올라가면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대로 뭐예요? 이자율을 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대로 이게 이자율을 올린다는 거죠. 이자율을 올려버립니다.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다시 뭐 한다고요? 민간 투자는 또 감소합니다. 민간 투자가 아이가 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재정정책은 효과 없다 이런 겁니다.
정책은 효과가 없다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뭐요? 투자가 감소해버리면 그대로 다시 뭡니까? IS 곡선이 또 다시 어디 간다고요? 좌측으로 가버립니다. IS가 좌측으로 가버리니까 IS가 정부 증가해서 우측으로 왔지만은 또 다시 뭡니까?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면서 IS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축 효과고요. 그 다음에 피구 효과는 말 그대로 자, 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뭐요?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실소득이 증가되면서 부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뭡니까? 그대로 증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소비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 되죠. 자, 피고가. 그래서 이때 고시락파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뭐요? 앞에 Y와 제로와 뭡니까? R로 본다면은 요 LM 곡선 자체가 말 그대로 이게 수직입니다. 수직. LM 곡선이 수직으로 보는 겁니다. LM 곡선이 수직이라면 여기 사이에서 Y가 있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IS 곡선이 이렇게 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러면은 정무주 늘려봤자 결국 뭔다고요? 이자리만 이렇게 올릴 뿐이지 이자리만 이렇게 올라가고 국민소득 변화 없다는 겁니다. 자, 국민소득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자율만 상승시킬 뿐이지 국민소득은 크게 변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고전학파는 사실 재정책은 크게 뭡니까? 무용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설명한 게 바로 뭐죠? 이게 우리가 요 고전학파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 케인즈 학파는 말 그대로 이 세계 대공황 요때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요 케인즈 학파는 세계 대공황 그래가지고 이 LM 곡선이 뭘 본다고요? LM 곡선이 이는 수평을 봅니다. 수평. LM 곡선이 수평을 봅니다. 수평. 이게 대한 근거가 바로 뭔가 하면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말 그대로 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율 하락하면 자,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요 주식을 팔겠죠. 팔 겁니다. 주식을 판매하면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식 팔게 되면은 요 가게에 자,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서 유입됩니다. 요걸 가지고 또 다시 뭡니까?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자율이 올라가서 다시 뭡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살리고 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말 그대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자율이 낮아서 주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미래에 주가가 내려갈 때,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 내려갈 때 요 주식을 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투기적 화폐수요라는 겁니다. 무슨 수요? 이게 투기적 화폐수요. 그러니까 가게가 미래에 주가가 뭡니까? 하락할 때 주식을 살려고 가지고 있는 요 수요가 바로 뭐죠? 투기적 화폐수요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무한히 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때 Y가 있고 제로가 있고 R이 있다면은 요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뭡니까? 이게 뭐 한다고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수평이 돼가지고 LM이 이제 림프사밀이 올라간다는 거죠.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구간을 뭐라고 본다? 이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IS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자, IS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IS 곡선이 있다면, 이때는 정부 늘어주면은 이렇게 올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올 겁니다. IS가 이렇게 올 겁니다.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라면은 당연하게, 자, 금리는 일정 불변 상태에서 그대로 국민소득만 넣는 겁니다. 늘죠? 그래서 이때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다.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설명한 게 우리가 이 가정상, 이 앞에 고전학파는 구축효과와 피규효과를 들어가지고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본 거고, 케인즈 학파는 뭘 본다고요? 유동성 함정을 들어가지고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뭐가 재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 본 겁니다. 자,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8번. 그럼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정책 개념입니다. 고전학파는 투기적 화폐수를 역으로 전제를 하고 LM 곡선을 뭐로 봤다고? 수지로 봤습니다. 그 케인즈 학파는 LM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이 때문에 이때는 검증책은 아무 효과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정지책이 효과 크다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동성 함정, 고전 아빠는 유동성 함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검지 효과가 크다. 이라는 것은 누구죠? 이거는요. 자, 유동성 함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유동성 함정은 누구죠? 케인즈 학파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유동성 함정은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 함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재정 정책의 효과가 뛰어나고 검지 효과는 거의 없다 본 겁니다. 검지 효과는 거의 없고 IS는 즉 다시 말해서 정지 효과가 크다 본 겁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케인즈 학파는 뭘 전제로 해가지고 요 유동성 함정 전제로 해가지고 LM 구성이 수평이기 때문에 유동성 구간에서는 뭐야? 전지책은 IS는 책은 효과가 크고 LM 정책은 LM 뭐요? 정책은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 본 겁니다. 없다. 이리 본 겁니다. 자, 4번. 케인즈 학파는 세계 대광 극복책이에요. 옛날 뉴딜 정책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뛰어나다 주장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8번 답은 3번이 되겠고 9번. 자, 국채의 액면 금액은 얼마요? 자, 100만 원입니다. 만기가 5년, 연이자율은 10%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이자율.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율. 이게 소득 이자율 합니다. 소득 이자율 얼마? 자, 10% 받고. 여기다가 플러스. 자, 100만 원 샀는데 정부의 공개시장 조작에 의해서 국채시장 가격이 뭐예요? 103원입니다. 그럼 결국 얼마 올랐다는 겁니까? 자, 3% 올랐네요. 이게 바로 자본 이득률이 됩니다. 자본 이득률이 됩니다. 그럼 자본 이득률 어떻게 풀면 되죠? 이거는요. 자, 조작에 올라간 시장 가격 103만 원에서 원래 가격 100만 원 뺍니다. 뺀 다음 다시 뭡니까? 100을 나눈 다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는 얼마 된다? 3% 되겠습니다. 그럼 합치면은 자, 국제 수익률은 얼마? 13% 됩니다. 13%. 자, 13%. 그래서 요 9번에 그 보면 상을 조금 해주죠. 얼마요? 12%라다가 좀 고쳐가지고 13% 이렇게 좀 수정해주죠. 13% 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 상태에서는 정답이 없죠. 1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경기 확산, 우리가 지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이 경기 확산 지수에 보면은 우리가 DI, 다시 말하면 경기 우리가 이 종합지수가 있고, 그 다음, 저 밑에 보면 우리가 기업 실사 지수, BSI가 있고, 한 개 더 우리가 뭔가 하면 경기 종합지수, CI도 있습니다. 요 두 개만 좀 봐면 되겠는데, 사실 요 조금 보면은 경기 확산 지수 DI, 그 다음 우리가 기업 실자 지수 BSI가 있습니다. BSI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경기 확산 지수는 이거는요, 사실 뭐부터 값이 있다고요? 0부터 뭡니까?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 요 DI가 자, 100 사이 값을 갖습니다. 근데 BSI는 여기다가 다시 100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고, 요 BSI는 이는 200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DI가 그 다음 자, 지금 이제 50보다 50. 자, 50보다는 작을 때 되겠죠. 50 이제 되겠습니다. 50이 작을 때는 이는 뭘 본다고? 이는요, 경기 수출을 봅니다. 경기 수출을 봅니다. 근데 DI가 만약에 50이라면 이때는 뭐 한다고요? 경기 전환점을 봅니다. 경기 전환. 정점이나 저점. 경기 전환점을 봅니다. 그 다음 만약에 DI가 50보다는 DI가 크고, 그 다음 자, 100보다는 크거나 작으면 이는 뭘 본다고요? 이거는 경기가 확장된다. 이거 보는 겁니다. 경기 확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BSI 이거는, 자, 이거는요, 일단 BA가, 자,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게 100보다 작으면, 이거는 경기 수출을 봅니다. 그리고 BSI가 100이면 경기
전환을 봅니다. 만약에 BSI가 100보다는 크고, 그 다음, 크고, 200보다는 작다면, 이때는 뭡니까? 경기 확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 BI든 DI든 둘 다 공통적으로, 경기 국면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 반환 방향. 이렇게. 경기가 수축이냐, 경기 전환이냐, 경기 확장이냐, 이런 식으로. 경기, 국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변화 방향. 국면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이거는 뭘 파악할 수, 경기 수준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경기 수준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 수준이라는 것은, 말로 경기의 요 진폭이나 속도, 속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만큼은, 뒤에 우리가 경기 종합지수, CI는 경기 종합지수는 경기 국면도 파악 가능하고 경기 수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0번. 경기 확산지수, 즉 DI 가는 겁니다. 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I는 경기 종합지수처럼 지표를 선행, 그 다음 동행, 후행 지표로 분류합니다. 자, 생산업의 DI가 80이면 경기 수축 아닙니다. 80이면 일단 이는 50보다 크죠. 경기 확장입니다. 그리고 50이면 경기 전환이고, 그 다음 뭐가 되면요, 자, 얼마 이상이면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경기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틀렸고, 그 다음에 DI는 경기 국면 판단이나 경기 수준을 판단을 이용하다. 경기 국면은 판단할 수 있지만, 경기 국면은 파악할 수 있지만, DI는 경기 수준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진폭이 어떻고, 속도가 어떤 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수축이냐, 경기 전환이냐, 경기 확장만, BSI와 더불어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경기 수준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기 국면은 파악할 수 있고, 경기 수준은 파악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자, 그 틀렸고, 경기 확산 지수가 80인 경우, 자, 뭐보다요? 40인 경우보다 경기 확장 속도가 2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런 경기 수준 자체는 파악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경기 확산 지수가 80이면 이래서 하죠. 경기가 확장 구매이구나. 그 다음에 경기가 40이면 50 미만이죠. 이제 그냥 경기가 수축이구나. 이것만 파악할 뿐이지, 2배를 해가지고 경기가 2배 좋아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요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밑에 한번 해설해야 하니까 한번 봐주시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있고요. 다음 11번. 자, DI 나와 있습니다. DI하고 BSI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경기 종합지수 CI입니다. CI. 경기 종합지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CI는 각 지표의 전월 대비 변화율을 통계학적으로 종합 가공하여 산출하는데 CI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그냥 플러스이면 가격 상승입니다.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고요. CI의 작성 목적은 현재까지 경기 상태를 분석하고 경기 변동이는 다 이건 단기면 단기, 장기하고 단기면 단기. 단기적으로 예측해서 경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CI는 경기 변동의 방향뿐 아니라 또 뭐 한다고요? 자, 경기 국면 전환점뿐 아니라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이런 속도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행종합지수에는 구인지술, 구직 비율, 소비자 기대지수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봐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실사지수가 있습니다. 기업 실사지수는 이거는 BSI인데 이건 BSI는 이 소비자 지수도 비슷한 건데, 긍정적, 이거는 기업인데, 기업 실사, 긍정적 응답자 수에서 부정적 응답자 수를 뺍니다. 부정적으로, 경기가 나쁠 거다, 경기가 좋을 거다 하는 응답자 수에서 경기가 나쁠 것이다 하는 부정적 응답자 수를 뺍니다. 뺀 다음 다시 뭡니까? 여기다가, 전체, 두 개 합친 거, 전체 응답자 수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을 해주고, 이게 다시 얘다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100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고요? 값이 200과 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BSI는 경기 확산 지수처럼
경기 변동의 방향을 파악할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자, 경기 변동의 심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가 수축이냐, 경기가 전환이냐, 경기 확장이 이거는 파악할 수 있지만은 경기 수준의 뭡니까? 파악. 즉 다시 말하면 진폭이나 속도 것은 뭐와 더불어, DI와 더불어 파악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한계가 있다. BSI는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및 계획 등을 설문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것도 단기적입니다. 다 단기적인 경기 동안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SI보다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경기 수축기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행하는 특성이 있어서 경기 수축 국면 및 경기 지점에서 유효하다 봐도 되고요. 그 다음 BSI는 다 좋은데 뒤에 요 다음에 뭡니까? 자, 요 다음에 뭡니까? 요 다음에 더하기 10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하기 100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하기 100. 그래서 답이 틀렸고, 또 BSI에서는 뭡니까? 0부터 100 사이가 아니라 0부터 어디 사이 간다고 이거는요, 200 사이 값을 갖습니다. 200 사이 값을 갖습니다. 0부터 200 사이.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기억의 해설에도 좀 보면 기억의 해설 있죠? 그것도 다 좋은데 BSI는 0부터 BSI는 자 200 100을 좀 이렇게 200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200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거시 경제 분석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10장 투자 분석 기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봐주시는데 특히 ISO와 LM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많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